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노무아입니다. 오늘은 가까이톡으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트로트계의 슈퍼모델인 가수 소현아, 그리고 떠오르는 신예의 샛별 배우죠. 아더 구윤상, 마지막으로는 트로트계의 시니어 가가, 가수 전여진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인물을 가까이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 들어보는 가까이톡 시간인데요. 오늘은 소현아 가수와 함께합니다. 가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고 시절 지난 얘기 나누고 싶지만 춤을 추며 네, 가수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찾아주신 것 같은데 혹시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여고 시절. 네, 여고 시절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소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오프닝부터 노래를 불러주시니까 정말 벌써부터 스튜디오가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직업병. 아무래도 이렇게 가수라는 직업이 정말 천직이신 것 같은데 네. 혹시 가수로 데뷔하게 된 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아마 보통 가수분들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예, 저도 똑같이 항상 동네에서 제일 잘한다고 해서 나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데뷔한 건 제가 MBC 강변가요제라는 옛날 가요제가 있었어요. 그 가요제를 통해서 일단은 입상을 해서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근데 몇 마디만 나눠봐도 정말 톡톡 튀고 그런 긍정적인 기운이 너무 잘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궁금한 게 그럼 강변가요제는 어떤 계기로 나가게 되셨나요? 사실 제가 그 대학교 시절에는 이렇게 공부하고 음악하고 이런 거보다는 친구들하고 노는 거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에 나왔는데 원래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가 대학생만 나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대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거기서 합창단 코러스 활동을 했었어요. 그 활동을 하면서 음악 하시는 분을 알게 됐는데 이제 그분께서 야, 올해부터 나이 제한, 학력 제한 없이 대학생이 아니어도 강변가요제 나갈 수 있게 됐는데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 해서 아니 이게 웬 떡이야? 이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런 가요제 프로를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봤었거든요. 언니 오빠들이 항상 즐겨봤기 때문에 저도 그랬었는데 이제 그 꿈의 무대에 저가 나가게 된다니까 저는 1도 주저함 없이 무조건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운 좋게도 본선까지 올라가서 입상도 하게 돼서 네, 가수를 데뷔하게 됐습니다. 와, 정말 그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는 말이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끼를 펼치시다가 우연히 나가게 된 강변가요제에서 이게 본선까지 가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어렸었고 너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그냥 누가 그렇게 만들어준 것처럼 돼버려서 그게 그렇게 대단하거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약간 인생을 살다 보면 오히려 너무 간절하고 매달릴 때보다 큰 기대 없이 탁 도전한 거에서 큰 성과가 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법 같은 데뷔를 경험하셨다면 그 데뷔의 전과 후 좀 느낌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좀 전후 좀 차이점이 있으셨을까요? 사실 제가 그때 강변가요제를 통해서 바로 데뷔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질 못했어요. 저도 그때는 좀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몰랐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철이 없어서였는지 음악에 대해서 음악을 너무 쉽게 그냥 접하고 하게 되다 보니까 소중함을 몰랐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때는 뭐 가수 활동보다는 그냥 코러스 활동도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모델 활동을 하다가 사실 나이가 좀 들면서 그 생활을 계속하면서 제가 내가 무대를 갈망하고 있구나. 그리고 노래를 내가 너무 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뒤늦게 깨닫고서 한 세월이 10년 정도 흐른 후에 가수로 데뷔를 해야겠다. 내 앨범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뒤늦게 앨범을 내게 됐어요.
이게 아무래도 소연아 가수께서 이게 재능이 너무 많다 보면 이제 모델 일도 해야 되고 코러스도 해야 되고 하다 네, 보니까 맞아요. 그 노래의 소중함을 당시에는 잠깐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강변 데뷔제로 이제 가수 생활을 시작할 뻔했지만 데뷔는 10년 정도 걸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데뷔는 또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밝디 밝아 보여도 사실 아픔이 살짝 있었어요. 네, 제가 그 후에 10년 후에 이제는 이제 내 곡을 갖고 노래를 해야겠다 해서 곡을 다 받고 녹음까지 다 했었는데 이게 청청병력같이 저한테 그 갑상선암이라는 병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어렸었고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큰 병이 오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일단 빨리 수술을 해버리자.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사실 생명과는 크게 지장이 없는 수술이긴 했지만 노래하는 사람에겐 치명적으로 이게 목을 건들다 보니까 목에 한 4년 정도 안 나왔었어요. 아주. 그래서 음악을 포기해야 되나 노래를 포기해야 되나 했었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그때 절실하게 느끼면서 이건 포기하면 안 되겠다 해서 끝까지 어떻게 막 안 나오는 목으로 쥐어짜고 막 이렇게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뭐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노래를 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앨범을 내고 데뷔를 하게 됐죠. 정말 가까이 톡에 너무나 적합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밝아 보이시는 분인데 뒤에 이렇게 좀 진솔한 사연이 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네. 약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였는데 또 너무 이렇게 밝은 에너지로 전달을 해주시니까 제가 약간 혼란이 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이제 노래에 대한 소중함을 얻게 된 계기였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궁금한 게 있잖아요. 네. 또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면서도 힘든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모든 분들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다들 너무 잘하시고 다 출중하신 분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예전에 동네에서야 그냥 무조건 너가 제일 잘해 하지만 사실 실당은 나와봤더니 프로들끼리 딱 만났을 때는 정말 재능과 실력에 노력까지 다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거기에 운도 따라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쉽게 탄탄대로로 음악을 접했을 때와 다르게 현실적으로 딱 본격적으로 그 바닥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거 호락호락하지 않고 이거 넉넉하지 않다. 이거 정말 포기해야 되나? 나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할 수 없죠. 제가 어떻게 앨범을 데뷔하게 됐는데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이 일을 계속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요. 아마도 뭐 이 히트를 하고 안 하고 제가 유명해지고 안 유명해지고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에 너무 행복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행복합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냥 미래의 결과에 상관없이 현재를 즐기라는 말인데 우리 현아 씨가 그 카르페 디엠의 취지를 누구보다 잘 살아내고 계신 분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있어요. 그다음에 힘들었던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언제나 긍정적으로 극복을 해나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네. 궁금한 게 또 있는 게 네. 그런 와중에 이제 팬분들의 응원이나 그런 메시지가 큰 힘이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트로트 가수분들은 다 우리 지방 행사나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행사를 다닐 때 제 1호 팬이 있으세요. 그 오빠가 제가 다니는 그 행사장을 다 이렇게 따라다니시면서 야광복 나눠주고 막 나와서 바람도 잡아주시고 춤도 추고 막 이러시는데 그 오빠분이 제가 제 고향으로 행사를 간 적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당연히 이제 오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한테 용돈을 어머! 그래서 이제 저희 지인들이나 회사분들이 이제 그 오빠 성이 전씨인데 이제 농담으로 전서방 예, 그분한테 시집 갈 뻔했네요. 이런 1호 팬이 있다면 그 어떤 네. 역경도 정말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 덕에 사실 제가 뭐 전혀 알려지지 않고 유명하지 않을 때 그분이 항상 좀 버팀목이 돼줬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제가 행사 있거나 이럴 때마다 와주시곤 해요. 이제 오빠 그만 와. 이제 먹고 사는 거 신경 써야지.
어떻게 보면 이 전서방님께서 네. 우리 소연아 가수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시니까 제가 또 이 부탁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근데 이쯤에서 소연아 가수의 대표곡 네. 한 소절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 여고 시절이라는 곡을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 노래는 제목만 들어도 이제 감이 오시겠지만 우리 어머님들 누구나 여고 시절이 있었잖아요. 가장 꽃다운 나이. 그 시절이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외모도 변하고 환경도 변했지만 우리 마음만은 아직도 청춘이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노래입니다.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아하, 여고 시절 지난 얘기 나누고 싶지만 이렇게 또 누구야 이름 성함이 무아라고 아. 합니다. 노무아. 무아야 소연아 여기 모여라 이런 신나는 노래예요. 궁금한 게 이게 네. 리메이크가 된 곡인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아. 네, 제목만 여고 시절이고 이제 새로운 곡이에요. 근데 정말 저는 사실 여고 시절이 딱 10년 전이거든요. 아, 네. 그런데 많이 오래전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때 추억이 확 오르면서 저도 같이 모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아마 지금보다 10년 후 되시면 더 이 곡이 절실하게 와닿으실 거예요. 그러면 약간 10년마다 주기적으로 꼭 챙겨 들어야 되는 아주 좋은 그러면 노래인 것 너무 같은데 감사하죠. 네. 궁금한 게 여고 시절의 가장 매력적인 가사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행사장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계신 분들 성함을 제가 여쭤봐서 4번 나오거든요. 노래 이제 사람의 이름을 호칭하는 게. 그래서 그분들 노래를 계속 성함을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는 게 행사장 분위기에서 호응도도 좋아지고, 그분들이, 내 이름을 여기서 얘기해주네?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주인공이 되네? 이런 기분이어서 사실 전체적인 가사도 너무 좋지만 그렇게 성함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꼬집어서 불러줄 수 있었을 때 그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 노래 가사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방금 전에 저도 한번 꼬집어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순간 갑자기 주인공이 된 것 같고. 왜냐면 이 자리에 앉으면서 한 번도 이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즐거운 에너지 이렇게 전달받고 있는데 네. 그럼 궁금한 게 네. 본인만의 음악 스타일이나 혹시 원하는 작업 방향이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오래 해봤잖아요. 그래서 사실 모든 장르를 다 해봤어요. 뭐 트로트부터 팝송, 댄스, 발라드, 락 발라드까지 사실 안 해본 장르가 없는데 저는 아무래도 제가 좀 밝은 성격이다 보니까 좀 신나는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 춤도 같이 곁들여서 약간 펑키한 음악을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픔이 원래 사실 없게 살다가 그 갑상선 암 시절에 아픔을 태어나서 처음 겪었잖아요. 그때 제가 지금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슬픔이 뭔지 그 상처가 뭔지 그런 아픔에 대한 감정이입이 사실 그전엔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되기 때문에 눈물도 원래 많은데 이제 노래 부르다가 막 너무 지나치게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이 막 흐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진한 눈물 나는 발라드도 해보고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혹은 자기 PR 시간 이렇게 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저 소연아 사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노래면 노래, MC면 MC, 그리고 연기면 연기. 사실 뭐 잘하고 못하고 물론 중요하겠지만 열심히 도전하고 또 그 모습에서 제가 또 성취하는 그런 성취감도 느끼고 또 보시는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변함없이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소연아 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좋은 마인드, 행복한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시면은 건강도 좋고 그리고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마음 먹기 나름이잖아요. 그쵸. 모든 게. 사실 이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 마음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긍정 마인드 잊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아쉬우니까 전서방님께도 한마디 드릴까요? 네. 실명을 얘기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네. 초론 오빠, 요즘 좀 뜸한 것 같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예, 건강 항상 잘 챙기고 오빠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소연아 최고라고 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전서방님 개 타셨네요, 오늘. 그러게요. 실명 언급까지 당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조금 더 자주 얼굴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가수 소연아 씨와 함께 했는데요. 정말 연휴의 끝에 어쩌면 선물 같은 분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 잔뜩 얻어갔고 여러분에도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됐길 바랐습니다. 소연아 씨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손님 모셔서 진솔한 이야기 들어보는 가까이톡으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특급 게스트 모셔왔습니다. 신인 배우 구윤상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구윤상 배우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Hello, everybody. My name is Arthur Koo, and it's great to be here today with Trend Korea Talk Talk. 안녕하세요. 배우 구윤상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윤상님. 네, 저희 트렌드 톡톡에서 이렇게 고품격 영어 발음이 나온 거 정말 오랜만인데요. 어떻게 보면 처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구윤상 배우의 매력이 더 궁금해지는 시간, 오늘 가까이톡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까지 들어봤는데요. 아직 신인이신 만큼 정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배우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한데요.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연기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았고요. 근데 실전은 못 해봤고 이제 연기를 시작한 지는 7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영화나 뭐 이런 드라마, 공연 같은 거 보면서 진짜 많은 감정이나 뭐 이런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영향을 대중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으면 어떨까,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연기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처음에 저랑 방송 전에 얘기를 잠깐 나누셨는데요. 한국어가 조금 서툴 수 있다고 겁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자기소개까지 너무 고품격 영어 발음으로 해주셔서 제가 긴장을 했는데 이렇게 한국말까지 유려하게 잘하실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많이 긴장이 돼가지고요. 긴장되면 또 교포 발음 툭툭 튀어나오고 하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고품격 영어 발음 꼭 넣어주시면 오히려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부터 배우 그리고 연기에 대한 꿈은 쭉 갖고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꿈을 조금 늦게 펼치게 되신 것 같거든요. 배우의 길을 걷기 전에는 혹시 어떤 일 하셨는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이제 원래는 대학 전공은 정치외교학과였고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그 UN 쪽에 이제 UN 대학교가 또 있어요. 거기서 인턴십을 조금 하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교육 쪽에서 좀 한 7, 8년 있다가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정말 다양한 길을 걸어오신 것 같은데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다음에 UN까지 입성을 하셨고 교육자의 길을 걷다가 연기로 돌아오게 되신 그 길이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배경을 갖고 계신 만큼 연기에도 그 경험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어떻게 배우의 길을 처음 걷게 되셨을까요? 한국 처음 와서 뭐 제가 이제 교육 쪽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한국 와서도 좀 교육 쪽으로 일을 하다가 뭐 계속 똑같은 일을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하고 싶은 게 뭐지?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연기였어가지고 그냥 맨 땅에 헤딩했죠. 연기학원 등록하고 차차 이제 배우면서 조금씩 뭐 드라마나 그런 데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그렇게 쌓아온 것 같습니다. 맨 땅에 헤딩이라고 하기에는 신인 배우로서는 정말 이례적인 성과를 내시긴 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작품을 찍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신인 배우가 상업 영화의 주연으로 발탁되는 게 정말 드문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기쁜 순간이실 텐데 작품에 발탁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네, 저한테는 너무 꿈 같은 시간이었죠. 안 그래도 뭐 진짜 그 영화를 이제 찍은 지 이제 크랭크업 한 지 딱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아직 머리도 이렇게 좀 길고 피부도 많이 까매졌고 했는데
일단 영화를 스포는 너무 많이 하기는 좀 그러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의 이제 제가 살아온 뭐 인생이나 삶이 좀 많이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캐릭터에. 그래서 좀 그거를 보고 이제 감독님도 그거를 보고 좀 캐릭터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작품인지 이쯤 되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지긴 합니다. 영화가 크랭크인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스포일러까진 그렇더라도 이번 영화 대충 어떤 작품이다 이렇게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 생존이라는 영화고요. 안 그래도 제 친구 리치가 저번 주에 스포를 벌써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톡할 게 없는데 스포를 해가지고 제가 좀 뭐라고 했는데 생존이라는 영화고요. 고창석 선배님 요즘 너무나도 이제 꾸준히 사랑받으시는 고창석 선배님이 주인공으로 나오시고 저는 그 옆에서 이제 좀 같이 호흡을 맞추는데 좀비물이에요. 좀비물이고 무인도 세팅이 무인도라 가지고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런 좀 소재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창석 배우는 이제 구윤상 씨에게는 엄청난 선배 배우잖아요. 혹시 두 분과의 호흡 어떠셨을까요? 너무 진짜 계속 이런 표현하기 그런데 꿈만 같은 시간이었죠. 저한테는 선배님이 너무 잘해주셨고요. 진짜 선배님한테 배운 점들이 너무 많고요. 뭐 연기는 물론 너무 잘하시고 다른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 그런 거 하나하나 너무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 딱 배우로서 가장 꿈만 같은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져왔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된 순간, 그리고 드라마처럼 신예로서 상업영화의 주연에 발탁된다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연기의 매력을 처음 느꼈던 순간은 언제실까요? 연기의 매력은 살면서 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어렸을 때는 영화 보면서 너무 연기를 하고 싶다였고, 연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배우면서 제가 막 감수성이 풍부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되게 내성적이고 좀 딱딱하고 그런데 연기를 배우면서 과제가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씬이었어요. 근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때 연기 선생님이 저한테 과제를 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가족이나 누구한테 편지를 써와라. 평상시에 못했던 말을 편지를 써와라 해가지고 그렇게 딱 써서 갔었는데 그거를 이제 앞에서 읽게 하시더라고요. 읽으면서 눈물이 떨어지면서 끝에 가서는 이제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게 연기가 진짜 배우가 된다는 게 이 감수성을 이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걸 어떻게 컨트롤해서 잘 보여드릴 수 있는가. 그 순간에 이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딱 너무 좋은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영화 속의 에피소드를 듣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쁘게 포장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된 순간이 바로 가족에게 쓰는 편지를 직접 읽으면서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배우 생활에도 가족분들이 큰 원동력이 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 이제 한국에 혼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은 다 미국에 계시고 그래서 가족분들이랑 되게 뭐 남동생도 있는데 남동생이랑도 되게 친하고 저희 뭐 이모네 가족이랑도 미국에서 계속 같이 자라가지고 너무 저한테는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셔가지고 연기할 때도 가족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당시에 쓰셨던 편지는 어떤 가족분에 대한 편지였을까요? 저희 어머니한테 썼던 편지고요. 제가 잘하다 보면 거의 어머님이랑 이게 제일 친하잖아요. 어머니랑. 근데 저도 표현력이 그렇게 뭐 잘 표현을 못하는 그거라 저희 어머님은 표현을 되게 잘하세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잘 평상시에 못했던 거를 좀 저의 뭐 감사함이나 뭐 제가 잘 못했던 거나 그런 거를 좀
전달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편지로. 그 편지를 어머니한테는 안 읽어드렸어요. 그냥 진짜 그냥 선생님 앞에서만 읽었는데 네. 네, 이렇게 처음으로 연기의 매력을 느꼈던 어쩌면 배우 구윤상의 시작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한창 배우로서의 본업을 하고 계신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선배들과 협업을 하다 보면 연기에 대해 받는 조언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도움이 됐거나 인상 깊었던 조언 있으실까요? 뭐 요번 작품을 말하자면 진짜 너무 좋은 배우분들이 많으셨어요. 뭐 구창석 선배님, 이미도 선배님, 김종구 선생님, 뭐 이한별 배우님, 백성현 배우님, 뭐 진짜 너무 다양하고 많으셨는데 저는 이제 딱 호흡을 맞추게 이미도 선배님이랑 구창석 선배님이었거든요. 진짜 그 두 분이랑 호흡을 맞추면서 너무 많이 깨닫고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미도 배우님은 현장에서 진짜 저희 현장이 되게 어려운 현장이었거든요. 다 야외 촬영이었고 뭐 태양빛에 아니면 밤새면서 촬영하고 무인도 컨셉이니까 진짜 시설도 거의 없었고 해가지고 다들 너무 힘드신데 이미도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변 배우들을 너무 많이 잘 챙겨주셨어요. 진짜 뭐 본인 물 마시기 전에 다른 힘든 배우 먼저 주고 그런 거에 너무 이제 감동이었고요. 구창석 선배님도 진짜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배우분들을 너무 많이 잘 챙겨주셨는데 스태프분들도 너무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진짜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외우시더라고요. 스태프분들을. 진짜 한 50명 정도 됐는데 다 이름으로 불러주시면서 뭐 중간 쉬는 시간에 아니면 뭐 커트한 시간에 선배님도 너무 힘든데 뭐 카메라팀 막내 보고 너무 힘든 것 같으면은 이름 불러주면서 뭐 화이팅하고 농담해주시고 그런 거에 아 역시 이런 프로들의 프로들은 그냥 연기만이 아니라 이런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을 잘 챙길 수 있는 거구나. 좋은 작품이 나오려면 이렇게 다 같이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너무 잘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 처음으로 상업 영화를 찍으시는 순간에 앞으로 나도 이런 배우가 되고 싶다 비슷한 지향점이나 청사진을 그리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연기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아까 감정을 컨트롤하는 법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극복한 자신만의 방법은 또 편지 쓰기라고 알려주셨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실제로 연기를 하면서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어려웠던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네, 뭐 진짜 저에게는 이 작품이 여태까지의 제일 큰 작품이었고 제일 큰 역할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 멘탈도 이제 좀 많이 잡는데 힘들었고요. 되게 부담이 많이 갔고요. 이제 또 야외 촬영이다 보니까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거를 이게 그래서 제가 그냥 극복하려고 했던 게 프리 단계부터 이제 준비 단계부터 제작진이랑 같이 촬영지에 내려가가지고 그냥 모든 도울 수 있는 거 도왔어요. 뭐 나르는 거나 뭐 저희 세트장 만드는 것도 좀 같이 나무 날라서 뭐 톱질하고 그런 거 돕고 좀 현장을 최대한 익혀놓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몸도 좀 익숙해지고 멘탈도 좀 잡고 제가 회차가 한 중간부터 한 9회차부터 10회차부터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냥 1회차부터 가서 다른 배우분들이랑 최대한 많이 소통하고 인사드리고 뭐 하는 현장 익히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꿈을 늦게 이루게 된 만큼 정말 진심을 다해 촬영에 임하고 계시다는 게 직접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윤상 배우와 이렇게 이번 새로 찍으신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앞으로의 계획에도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배우 구윤상에게 연기란 어떤 의미일까? 한마디로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한테 연기는 삶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연기를 늦게 시작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저만의 연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연기라는 거는 한 배우의 삶에서 어쨌든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잘 표현하고 다른 분들을 생각해서 연구해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연기는
다 삶에서 시작하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아요. 연기는 삶이다. 영화의 명대사 같은 얘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떠오르는 신예, 이제 새로 찍은 영화의 주인공인 배우 구윤상과 함께 해봤는데요. 앞으로 어떤 연기를 펼쳐주실지 정말 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구윤상 배우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달아보도록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께 한번 영상 편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표현은 잘 못하지만, 이 기회로 한번 부모님한테, 영어로 해주셔도 되고요. 네, 아버지, 어머니, thank you just for everything, for all your support, just loving me unconditionally, supporting me unconditionally, and just letting me do what I want to do and to make me into the man that I am today. Thank you very much. I love you. 네, 아까 구윤상 배우께서 어머니께 쓰신 편지를 어머니께는 드리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인상 깊어서 오늘 약간 무리한 부탁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수미상관 구조로 저희 가까이톡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송의 시작도 고품격 영어로 해주셨고요. 마무리도 아주 엘리트처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까이톡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배우 구윤상의 활약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만큼은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스튜디오를 뜨겁게 데펴줄 특급 에너지를 가진 게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까이톡, 바로 시니어 가가 가수 전여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니어 가가라는 호칭에서부터 벌써 범상치 않음이 느껴지는데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외국 팝 가수 레이디 가가의 모습이 좀 이렇게 있다 그래갖고, 시니어 가가를 유재석의 놀면 뭐하니 MBC에서 저한테 닉네임을 줘서 아주 기묘하게 쓰고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너무 흡족하게 제 이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시니어 가가라는 별명이 정말 이보다 더 잘 어울리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의 핵심이 현장감,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대기실에 있을 때는 질문을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혹시 머리는 직접 하셨나요? 네, 제가 직접 합니다. 전 당연히 샵에 다녀오신 줄 알았는데. 아니, 샵에서는 이렇게 안 돼요. 네. 제가, 가요계에 나오면서 조금 이렇게 각인이 시키려면 뭘 할까 그러더니 헤어를 제가 이렇게 꾸며서 괜찮습니까? 너무 파격적이고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인상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니어 가가 가수 전여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수분들이 나오면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수 데뷔의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계기요. 계기는 제가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이 안 돼서 이렇게 좀 침체돼 있을 때 주부가요 열창이라고 태진아 선배님이 저 회장으로 계실 때 코시아라고 전국 주부가요 열창 대회에서 나갔는데 대상을 탔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작곡가 선생님 몇 번 오셔서 가수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또 노래도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힘든 시기에 그 노래를 한번 치유를 해보자. 그래서 노래 시작했습니다. 정말 네. 범상치 않은 스토리인 것 같은 게 되게 담담하게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사실 사업을 하다가 사업 실패를 하고 그 아픔을 노래로 극복했는데 이제 가요제에서 대상을 탔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전에도 혹시 노래에 소질이 있다는 건 좀 느끼셨나요? 소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이제 학교 행사나 무슨 행사에 꼭 제가 MC를 받고 또 나가서 노래도 했고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업하다 보니까 안 했었는데 이제 끼는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알기로 2016년도에 처음 네네네. 데뷔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억눌렸던 끼를 나중에 이렇게 한 번에 분출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가요제 무대에서는 아, 내가 오늘 대상을 탈 것 같다 이런 직감이 오셨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 끝까지 대상이 안 불려져서 미리 나왔어요. 이렇게 뒤로. 아, 떨어졌나 보다 그러는데 나중에 대상 이제 제 이름을 부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그런 데 가서 욕심을 이제 안 부리고 하니까 기량이 다 발휘됐던 것 같아요. 예. 이게 항상 모든 게 너무 간절히 원하고 집착할 때보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임했을 때 좋은 결과가 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인상 깊은 데뷔 스토리를 들려주셨는데요. 그러면 처음 데뷔는 가요제였고 정식으로 음원을 발매한 건 언제셨을까요? 음원이 그때 2016년도에 예, 제가 이익혜 선생님이라고 세 곡을 받아서요. 시작을 했죠. 예. 뭐 제가 가수하면서 일반인으로 있을 때 한 가수하고 제가 가요계원 가수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헤어부터 이렇게 하고 옷도 좀 특이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약간 레이디 가가 옷 정말 우리 딸들은 정말 싫어하는 그런 옷을 입고 제가 가수 생활했습니다. 예. 네, 이제는 따님분들도 엄마의 자랑스러운 모습에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의상도 저희 트렌드 코리아 톡톡의 배경과 또 상당히 잘 맞는 의상을 글쎄요. 골라주셨어요. 요즘 퍼스널 컬러라는 말이 유행을 하는데 트렌드 코리아 톡톡이 우리 시니어 가가 전여진의 퍼스널 컬러가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내년이 데뷔 10년 차가 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10년가량의 가수 생활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가장 굉장히 영광스러웠던 거는 유재석의 놀면 뭐하니에 한 2번 출연했고요. 또 KBS에 노래가 좋아, 꿈의 도전, 명불허전 요렇게 출연한 거가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이제 코로나 시대를 제가 한 5년 이렇게 있었잖아요. 중간에 그때 이제 막 알려지고 막 바쁠 때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이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한 침체돼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가수도 하면서 여러 백화점에서 이제 놀이교실 이제 많이 다니면서 여러 엄마들하고 많이 이제 노예에 계신 분들 많이 힐링을 하는 시간을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라는 잠깐의 침체기를 이제 백화점에서 어머님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기회로 오히려 활용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이쯤에서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준마시대란 이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네.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준마시대는 이제 제가 우리 정희성 선생님 곡인데요. 정희성 선생님 저를 일반인일 때 잘 알았는데 이제 망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누님 좀 앞에 서보세요. 그러고 5분 만에 만든 거. 5분 만에 만들어서 준마시대를 이제 정희선 선생님이 만들어서 바로 그냥 이거 부르라고 해서 그거 받았던 곡이에요. 예. 곡을 아주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받으셨네요. 예. 정말,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준마시대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나도 한때는 잘 나갔다. 이런, 울분에 섞인 나도 아직 살아있다. 안 죽었다. 이런 가사 내용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네. 우리 시니어 가가 전여진이 얘기하니까 더 진정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제가 알기로 아까 사업 얘기는 잠깐만 해주셨는데 네. 이제 가수 생활하시기 전에 사업이 굉장히 한때 잘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자동차 매매 상사 중고 매매사 27년 했어요. 오래 했죠. 예. 오래 했다가 이제 조금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제 조금 침체됐었는데 그게 잘 되다 보니까 딴 사업에 좀 이렇게 손을 댔다가 내장 이런 건물 같은데 내가 조금 이제 부도도 맞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이렇게 있었죠. 예. 지금의 이 화려하고 밝으신 모습과는 상반되게 우여곡절을 많이 거쳐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도 한때 잘 나갔다라는 구절이 그 준마시대의 마음을 완전히 휘저어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딱 맞았어요. 그 시절에 내가 힘들었던 그 가사 내용을 아주 정희선 선생님이 잘 써줘서 딱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데뷔 10년 차가 되는 만큼 앞으로 자수 전여진의 음악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다. 좀 이런 꿈이 있으실까요? 저는 준마시대도 좋고요. 맨 처음에 1집 순정이라고
굉장히 그 끈끈하게 끈적한 그런 그 장르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또 그 제빼기 신사라고 우리 유명하신 작곡가님이 주신 오늘만 사는 여자, 범상치 않은 제목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쉽게 같이 박수치며 부를 수 있는 노래, 이제 힐링하면서 그런 여러 엄마들하고 같이 그런 노래 하나 또 한번 받고 싶습니다. 오늘만 사는 여자라는 타이틀 굉장히 네. 강력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럼 시니어가가 가수 전여진의 좌우명도 좀 궁금한데 오늘이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진짜로 오늘만 산다고 생각하고 주위에 뭐 여러분들이 막 떠나시는 분도 막 있고 이러니까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만 사는 걸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는 그럼요. 생각으로 예. 그럼 혹시 노래 한 소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오늘만 사는 여자요. 약간 이 노래는 이제 막 음악이 좀 막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잠깐 보자면 앞소절만 제가 잠깐만 예. 좀 음악 없이 그러네요. 네. 중간서부터 할까요?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오늘만 사시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기다리란 그 말은 나는 싫어요. 돌아온단 그 말도 나는 싫어요. 사랑한단 그 말도 나는 싫어요. 사랑했단 그 말도 나는 싫어요. 그리운 마음도 외로운 나의 가슴도 더 이상 필요치 않아. 나에게는 내일은 없는 거죠. 여기까지만. 저희 드라마 같은데 보면 초반에는 이 음악적인 효과로 초반에는 음악이 없다가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네. 다른 배경음악까지 자연스럽게 들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네네. 제가 방금 실감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나는 싫어요를 연발하시다가 네. 마지막에 딱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또 궁금한 점이 사업체도 운영을 하시고 가정도 꾸리시고 또 이렇게 많은 줌마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이콘으로 활동하시면서 네. 정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잠깐 지치실 때는 혹시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실까요? 저는 이제 그 피곤을 풀고 하는 방법, 이제 명상 많이 하고요. 혼자서. 제가 그 사우나라고 그럴까, 안정을 좋아해요. 그래서 안정 가서 제가 이렇게 명상을 많이 하면서 뜨뜻한 데 들어가서 그 피로 푸는 방법이 일상생활이 지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의 그 괴로움, 뭐 이런 그 막 불행했던 뭐 막 힘들었던 그런 거를 거기 가면 싹 녹아요. 그래서 뭐 딴 방법으로는 뭐 제가 뭐 술 뭐 이런 것도 안 하니까 친구도 만나기 좀 꺼리고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그렇게 즐긴다. 예. 굉장히 네. 인상적인 게 예. 엄청 외향적이실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그 A형입니다. 예. 굉장히 내성적이고, 마음이 약해요.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여린 면도 갖고 계신 반전 매력의 우리 시니어 가가 전여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신보가 나올 계획이나 앞으로의 활동 계획 있으실까요? 신곡은 뭐 그렇고요. 아직 그렇고 활동 계획은 이제 제가 사실 그 뭐 가수들이라면 지금 다 느끼지만 무대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맡고 있는 백화점의 그 놀이교실 여러 군데 이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활성화돼서 많은 그 이제 시니어분들한테 제가 재미남과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또 춤과 노래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배워드리고 가르쳐드리고 하고 싶습니다. 네, 일상과 무대를 오가면서 정말 종횡무진한 활동을 벌이실 것 같은데요. 무대에서 반짝반짝 레이디 가가처럼 빛나는 동시에 일상 속에서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하면서 즐거운 노래 실력도 키워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노래 강사로 활동을 오래 하셨다 보니까 강사 그리고 제자와의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 있으실까요?
그 말 맞다.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 분이 계셨댔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고 남편이 이제 그 외도 이런 걸로 해서, 마지막으로 친구가 야, 정말 그 전여진 놀이 너무 재밌다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가자. 가고 이제 오셨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좋다고 저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는 편지를 와서 읽고 그래서 2통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울하게 읽을 게 아니라 저런 분도 있구나. 저런 분한테 자기가 한번 힐링을 해보자.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고 부부가 와서 저한테 인사를 했던 적 너무 인상이 남은 것 같아요. 옆에서 듣는 저도 정말 뭉클해지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삶의 원동력이자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순간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수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시다 보면 이런 일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활동을 할 때 이것만은 이뤄보고 싶다 이런 좀 가까운 목표도 갖고 계실까요? 그럼요. 이뤄보고 싶은 거 지금은 뭐 큰 욕심은 없고요. 제가 이제 어차피 노래교실을 지금 많이 하니까 활성화가 돼서 여러분들한 좀 인원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루에 2번씩 할 수도 있으니까 활성화 많이 됐으면 좋고요. 또 큰 욕심 없이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요일이 기다려지는, 선생님 보러 가는 요일이 기다려진다. 그 말에 제가 아주 만족하면서 지금 큰 욕심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고 노래해 주시고 이렇게 그 날짜가 되면 빨리 나오고 싶다 이런 말 듣는 게 아주 굉장히 큰 감동이에요. 그래서 많이 인원 충원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한 사업가에서 세상같이 등장한 신예, 그리고 시니어 가가의 아이콘, 그리고 지금은 노래교실의 활성화를 꿈꾸는 야망의 모습까지 같이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다음에는 시니어 가가의 수강생들과 함께 저희 트렌드 코리아 톡톡 찾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자기 PR 시간을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제 PR 좀 쑥스러운데요. 저는 보기와 달리 좀 이렇게 소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상 강하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가오시면 얼마든지 제가 힐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르가 많아요. 이 나이 때, 우리 시니어 때 불평, 불만, 또 바라고 싶은 거, 또 장수의 조건, 또 뭐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많이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좋아해서 저를 많이 찾아주시면 특강도 나갑니다. 그래서 특강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면 무대도, 행사도 제가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무대도 맡겨주시면 제가 100% 만족,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네, 바로 옆에서 지켜본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볼 때 조금 더 에너지가 넘치고 와닿는 특별한 매력을 가진 시니어 가가 전여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네, 오늘 가까이톡 시간 이렇게 시니어 가가 전여진과 함께했는데요. 언제나처럼 뜨거운 열기로 여러분께 다가가는 가수가 되겠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열정 가득 이어서 앞으로도 더위 또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까이톡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3명의 스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가까운 이야기를 이 트렌드 코리아 톡톡에서는 가까이톡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알차고 다양한 예술인들의 이야기 저희가 알차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